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국어 시간이고요. 국어책을 펴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2단원 만남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황순호님의 소나기 앞부분 줄거리와 본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설의 특징과 34쪽 학습 활동을 이어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 어느 부부의 장애와 입양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의견을 나눌 때에는 자기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내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며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말의 뜻을 잘 파악하면서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연습을, 이러한 노력을 하는 학습 단원이었습니다. 한번 내 생각을 잘 정리한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설 소나기를 배웠는데요. 이 소나기는 소설의 특징을 이해하고 소설의 특징이 뭔지, 소설은 있을 법한 이야기이면서 허구, 거짓말인 것이 소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설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소설 소나기는 신문학지에 발표되어서요. 근 7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실렸지만 초등학교 6학년 교재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로도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예민님의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지으신 황순호님은 191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들 황동규와 손녀 황신혜님, 이 두 분도 이 황순호님의 끼를 이어받아서 소설가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이 황순호님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1931년에 나의 꿈으로 등단해서 정말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교사이시며 교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서울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활동도 하시고 경희대학교의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소나기는 순수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수했던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미님의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 노랫말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스에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며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예미님이 소나기를 읽고서 드는 느낌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가사말로 만드셨습니다. 이 노래 가사말을 듣고 느끼는 생각, 느끼는 감정, 아련함, 슬픔이 이렇게 전해오죠. 이 소설의 배경은 경기도 양평의 어느 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 황순원 문학관이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당일 탐방이 가능한 곳이고요. 경의 중앙선을 타고 양수역에서 내려 버스를 한번 타면 황순원 문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 소년과 소녀와 누런 황소가 있는 배경은 제가 201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교사들하고 함께 거기를 탐방하며 황순호님의 작품들을 공부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산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사랑 이야기. 이 소녀는 윤초씨의 증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초씨, 초씨라는 것은 과거 시험 1차에 합격한 사람을 칭합니다. 할아버지가 윤초씨였다라고 하면 이 집안은 부자였으며 배운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이 윤초씨라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소나기인데요. 소나기는 갑작스럽게 내리다가 금방 그쳐버리는 게 소나기이죠. 그래서 이 소년과 소녀의 잠깐의 만남, 잠깐의 애틋한 사랑을, 이 소설은 단편인데요. 소설의 구조가 있습니다. 소설의 구조는 처음에 발단, 그 다음에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말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는 발단, 전개, 절전, 결말, 이런 구조로 편성됩니다. 그럼 소나기에서의 발단은 언제일까요? 처음에 이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여기가 발단 단계인데요. 징검다리 개울가에서 소녀가 조약돌을 던지면서 이 바보 이러면서 소년과 소녀가 연을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발단이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앞부분 줄거리 내용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소년과 소녀가 산으로 놀러 가죠. 소녀가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이 있니? 그 얘기는 나랑 같이 가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소년과 소녀가 동행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부분 줄거리에 있죠. 그러다가 우리 본 내용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절정은 두 소년과 소녀가 친밀해지는, 서로 애틋한 감정이 형성되는 부분인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수숫단 속에서 두 소년이 밀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아주 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며칠 만에 소년과 소녀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에서는 이별을 예고합니다. 소녀가 아프고요. 곧 이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말, 우리 책에는 결말은 없습니다. 결말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시고 있을 텐데요. 소녀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날에 소년과 함께 있었을 때 입었던 분홍 스웨터, 그것을 입은 채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이 부분이 결말입니다. 다시 그 질문을 통해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단, 소녀는 징검다리에서 만난 소년에게 무엇을 던졌나요? 이 부분이 발단 부분인데요. 무엇을 던졌나요? 네, 맞습니다. 조약돌. 그러고 무슨 말을 하였지요? 이 바보!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 다음에 전개는 소녀는 소년에게 어디를 가자고 하였나요? 어디를 가자고 하였죠? 네, 저 산 너머 숲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이 부분이 전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소녀가 다쳐요. 다치자 소녀는 어떻게 하였나요? 소녀는 상처난 부분을 생채기를 빨아서 빤 다음에 송진을 발라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이 부분이 전개고요. 또 이제 전개 부분, 이제 소나기가 내리고 물이 불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물이 부른 개울가를 소녀를 어떻게 건너게 하였나요? 물이 부른 그 다친 소녀를 등에 업어서 건네죠. 그러면서 이때 소년의 옷에 묻은 어떤 흙물이 소녀의 옷에 물들게 되죠.
절정 부분인데요. 시름시름 앓던 소녀가 며칠 후에 나타나서 소년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였죠? 나는 아팠다. 그리고 이사를 갈 거다. 헤어짐을 예고하는 이 부분이 절정 부분입니다. 네, 결말은 소녀가 죽고 남긴 말인데요. 무슨 말이었죠? 네, 내가 죽으면 분홍 스웨터, 그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입은 채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설 이야기의 구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네 단계의 구조로 형성된다 말씀드렸고요. 소설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허구이며 거짓말이며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어진다 입니다. 이게 소설의 특징이었고요. 이어서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1. 소나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네, 가로 1. 소녀가 안고 있는 꽃 묶음이 망가졌다는 것을 통해 어떤 결말을 예측할 수 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네, 3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 묶음이 망그러졌다. 꽃 묶음이 망그러졌다. 이 망그러졌다라는 것은 희망적이거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뭔가 일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예측하는데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예측하는 소설에서 이런 부분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이 깔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복선이라는 것은 복자는 겹칠 복자고요. 선은 줄선이에요. 겹친다. 뒷부분의 결말의 내용과 흡사하지만 흡사하게 겹친다. 그래서 결말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복선이라고 합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로 2번 소년이 대추의 단맛을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고 굵은 대추를 소녀가 주었는데 그것을 씹었을 때 단맛이 나야 되는데 잘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소년의 마음은 소녀와 헤어지기 싫은 그런 속마음이 그 입맛에서 드러난 거죠. 소녀가 이사 간다는 그 말에 소녀는 소녀와 헤어지겠구나 해서 싫은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나기라는 제목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생각하여 보고 그 이유를 써봅시다. 소나기는 갑자기 그리고 짧게 쏟아지는 비죠. 소년과 소녀의 갑작스럽고 짧은 만남을 의미하고요. 슬프고 아쉬운 사랑이 소나기로 표현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서정적이고 순수함이 담긴 단편 소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과거에 아쉽게 헤어졌던 친구나 좋아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또 편지를 쓰는 동안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말하여 봅시다. 순수하던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친했던 친구, 그 친구와 헤어진, 그래서 슬프고 아련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생각할수록 그리운 옛 친구,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도 서글프고, 그래서 더더욱 보고 싶은 친구, 그런 친구 또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나의 그리움을 담은 감정을 담아서 편지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소설 소나기를 통해서 소설의 특징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마음껏 말로 글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남 마지막 세 번째 단원
수필인데요. 피처 은등잎의 인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